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들리시면 1번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들리세요? 아, 그러지 말자님. 네, 아유, 오늘은 바로 1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강규님도 감사하고. 그죠? 네, 매번 이게 방송할 때마다 1번을 안 하셔가지고 한참 있다가 했는데, 그죠? 자, 매번. 그런데 제가 이게 수요일만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여기 나오는데, 그죠? 못 보시던 분들도 참 많아. 매번 할 때마다 이게 바뀌나 봐. 그죠? 뭐지? 강빈님이나 그러지 말자님도 처음이신가요? 방송에? 제 방송은 사실 당일 한 번 들어서 보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고 나서는 꼭 이제 여기 방송국에서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서 녹화를 제 그 사이트에 올려놓습니다. 유튜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올려놔요. 제 부분에. 예, 지금 방송한 것도 그렇고 돌직구 타임 본 방송도 올려놓고. 아, 그래요, 강빈님?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 이제 주말에 우리 회원님들, 유료 회원님들 방송한 거 중에 우리 보유한 종목 내용은 좀 빼고, 그죠? 그 산업은 빼고 일부만 녹화를 해서 올려놓기도 하고, 그죠? 장군님 보면 시황과 관련된 부분, 요거는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죠, 그죠? 그리고 섹터도 마찬가지야, 그죠? 제가 이런 거죠. 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이나 막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하면 저는 지난주에 금요일 날, 지난주 그 강원도 양양, 예, 기쁜 조약달님 안녕하세요. 예, 양양 저희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그 엄두릅이라고, 엄두릅 있죠. 그거를 재배하시는데 그거를 따고, 그죠? 그 나무 이제 이렇게 자르고 이거를 몇백 그루를 했더니, 그죠? 너무 힘들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저녁에는 또 회원 방송을 합니다. 강원도 갔다 와서.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매일 나오거나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종목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언급해도 될 만해요. 그런데 예, 지금은 제가 왜 그 시골 갔다 온 얘기를 하냐면, 그때 이제 작년 연말이죠. 작년 연말 연말에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친구 부부 모임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현대 로템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오션, 그죠? 하나 시스템, 요 네 종목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2개만 사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미국 주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그래서 미국 주식은 하지 말아라. 응? 미국 주식 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주식을 하고, 그죠? 지금은 그 타이밍이다. 2025년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황만 들어도, 그죠? 시황만 잘 캐치해서 들어도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장 딱 보시면 뭡니까? 딱 판이 갈렸죠, 그죠? 그동안 강세를 보이던 방산이나 조선이나 음식료나 화장품이나 이런 섹터 부분들은 전부 다 비실. 유통도 마찬가지지. 이마트나 롯데쇼핑이나 이런 종목들. 그리고 경기 방어주 성격인 통신주, 그죠? KTNG 이런 쪽은 다 약세. 반대로 관세 때문에 가장 큰 하락 영향을 받았었던 부분, 그죠? 실적도 안 좋아. 섹터 업황도 안 좋아. 그런데 관세에 맞고 또 맞고 계속 맞아서 더 이상 반등을 해도 매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섹터들, 그게 반등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회원님들에게 그렇게 보냈어요. 아침 시황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매일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아침마다, 그죠? 밤새 이야기 나왔었던 내용,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침 시황을 매일 보내요. 여기다 미국 시장이 어떻고 우리 시장이 어떻고 해서 쭉 해, 그죠? 미국 시장의 섹터가 어떻고,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보신 내용들 중에 어떻고 해서 쭉 해서 올려줘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결론은 뭐냐? 오늘의 포인트는
2차 전지, 반도체, IT 가전 이 관세 피해주들만 단기 주가 회복 모멘텀을 받는다. 오늘은. 그러니까 추세 유지를 하고 있었던 섹터는 약하다. 오늘은. 그죠? 그런 부분들을 갖고 시장에 접근하는 거 하고, 그죠? 그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미국 시장 올랐으니까 우리 시장 대부분의 섹터가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자, 여기 들어가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가장 세게 오른 건 누굽니까, 여러분들? 혹시 응? 오늘 시가총액이 좀 되는 종목 중에서 10% 이상, 15% 이상 오른 종목. 이거 좀 범위를 축소하자. 왜 그러냐면 저 조그만 저가주 중에서 상한가 간 것도 있으니까. 그제? 반도체 중에서 가장 세게 오른 종목이 뭡니까, 여러분들? 응?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반도체 중에 강부님. 한미반도체잖아. 그죠? 한미반도체가 가장 세게 올랐지. 테크잉하고. 그죠? 반도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어. 그런데 한미반도체가 가장 세게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지 말자님, 왜 한미반도체가 가장 세게 올랐을까요? 오늘. 응? 자, 한번 차트를 보자고. 아주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죠? 와, 시원스러운님, 우리 형님이시잖아. 그죠? 우리 형님은 이렇게 아시잖아, 다. 자, 다른 반도체주를 한번 봐봐요. 자,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그죠?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 PSK, 그죠? 유진테크, 기가비스, 다 보시면 뭡니까? 저 밑에서 주구장창 떨어져서, 그지? 오늘 7.5% 올랐네? 와! 이러고 싶습니까? 그죠? 응? 그지 않잖아. 이렇게 쫙 미끄러져서 오늘 7.5% 올랐다고 기분 좋을 개인 투자가가 이 종목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반도체 소부장에. 응? 다 대부분 죽어 있잖아. 그죠? 한미반도체는, 그죠? 그나마 바닥권에서 올라왔고, 어제 중요한 뉴스가 있었지. 그죠? 저는 여러분들 보라고, 아무나 보라고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잘 안 보셔. 우리 형님들 잘 안 보시니까 제가 설명을 해야 들으시니까 그냥 그건데, 어제 제가 올려드렸었던 내용들 중에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여기 4월 22일 부분에 올려드린 내용 중에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두 아들의 주식 증여 총 726억 원. 그죠? 왜 아들들에게 그죠? 700억 넘게 증여를 했겠습니까? 그죠?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더 떨어지면서 값 쌀 때 증여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 뉴스는 이 종목에게 좋은 뉴스인 거야. 그죠? 나름 그런데 그게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부분,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가 상승한 거하고 맞물려서 세게 올라온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 보니 사실은 19만 6천 원에서 반토막 이상 나고 반등 들어온 거야. 그죠? 주식 바닥 인식하고, 시원스러운님,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라고. 그지? 자, 얘가 이제 뭡니까? 저항 역할을 하는 부분, 단기적인 저항 역할을 하는 부분은 어디겠어요? 여기겠지. 그지? 내일 좀 더 올라간다면 여기 라인에서의 저항을 받겠지.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매 힌트를 주면 오늘 내가 이 주식을 못 샀어. 그러면 내가 이걸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죠? 이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 이 관점이 틀린 거죠. 그죠?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 노란색 원 정도 가면 비중을 3분의 1 줄이는 겁니다. 이거를 통과를 해야, 통과하고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단기적인 부분은. 그죠? 그런데 얘는 지금 1차적으로 여기에서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그죠? 한 번은 뭡니까? 저점을 여기 이렇게 계속 내려오던 부분을 저점을 돌아서 나와서, 그죠? 이 돌아 나오면 한 번에 올라오지 못해요. 왜? 이평선이 돌아가는 흐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 이평선이. 그래서 막힌 거야. 그죠?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죠? 그리고 내려왔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이 저점을 지켜줬을 때가 가장 좋지. 우리가 전저점은 매수이기도 하고 전저점 이탈을 하면 매도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자, 얘 월봉을 한번 봅니다. 월봉을 깨버렸잖아.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이야기한 거 월봉을 깨면 그죠? 일단 되돌아올 때 월봉 20개월 부근에서는 비중을 축소하고 다시 봐라. 그죠? 그게 기본이야. 돌파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셔. 돌파해도 지지 확인 받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다시 사도 늦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단기와 중기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종목 부분들은 그죠? 이게 다 20선 이렇게 보시면 돼. 오늘 지수가 반등을 했어. 그죠? 반등을 했는데 자, 와, LNF 12% 반등했습니다. 그죠? 2차 전지들 LNF가 12% 반등하고 삼성 SDI가 7% 반등하고 간의 기별도 안 가. 그죠? 공통점 잘 보세요. 아까 반도체 소비장들의 공통점과 2차 전지의 공통점들 뭐예요? 자, 요거하고 비교를 해서 딱 보시면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2주 전부터 그죠? 지수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잖아. 응? 강부님 제가 지수 설명한 거 기억하시면 그죠? 지금 제가 생각하는 대로 예상한 대로 지수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을 텐데 그죠? 우리나라 지수는 여기까지는 지금 현 상태로는 올라와도 된다. 그죠? 왜? 여기가 15%에서 20%의 관세 영향을 받았던 때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더 세서 여기까지는 올라올 부분이다. 그죠? 그죠? 그런데 조금 전에 잘 봐요. 오늘 강세를 보였던 애들은 누구였는지를 잘 보는 거예요. 이게 디테일이야. 섹터 공략에. 지수는 4월 9일 날 저점 찍고 20선을 돌파해서 올라왔어. 그죠? 2284포인트에서 2525포인트까지 올라왔어. 그런데 얘네들은 2차 전지 뭡니까? 4월 9일 저점 이후에 헤매닥질 치면서 비리비리 됐죠? LNF부터 시작을 해서 2차 전지 다 그래. 첨보, 에코프로 BM 다. 그죠? 4월 9일 날 저점 코스피 지수보다도 못해. 반도체 소부장 오늘 SK하이닉스 올라왔지만 그죠? 요 라인 부분 코스피 지수보다 못해. 그죠? 자동차 오늘 기아가 4% 반등을 했어. 그러나 코스피 지수보다 못하죠? 이 코스피 지수야. 오늘 이런 유형의 섹터만 반등을 한 거예요. 낙폭이 엄청나게 심해서 섹터도 안 좋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보다 더 안 좋았던 섹터 부분이 반등을 한 거예요. 이건 반등은 항상 이야기잖아. 반등은 반등일 뿐. 아셨죠? 나는 중장기로 갖고 간다. 그러면 저도 몰라. 왜? 왜 몰라? 그 중장기 시점마다 트럼프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반도체 관세를 얼마만큼 부과할지 이런 건 지금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죠? 다만 오늘 시장의 지수의 반등 속에서 코스피 1.5%, 코스닥 1.4% 반등한 주 중심은 주 중심은 뭐예요? 낙폭가대의 반등이다. 그죠? 그 낙폭가대가 반등하니까 가장 셌던 애가 누구였어요? 시장이 안 좋을 때 가장 셌던 애들. 하나요로, 음봉, 마이너스 1.8%. 그죠? 방산이 가장 강했는데 현대로템 마이너스 4.5%. 그죠? 방산주들이 다 약세야. 그죠? 그나마 조선주가 강보합권. 이해하세요? 음식료, 삼양식품 실적 좋은 애, 음봉 약세. 그죠? 가장 시장에서 셌던 애들이 약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면 제가 우리 회원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여러분들 지수가 반등을 더 하기를 원하신다면 낙폭가대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낙폭가대는 뭐예요? 지금 사러 들어가서 또 물리면 팔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점을 한번 보는 거예요. 제가 나스닥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죠? 나스닥 지저분한가요? 제가 빨리빨리 얘기를 하고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려고 그러는데 자, 나스닥에 제가 지수 비교를 드리면서 강분님 그러면 기억나겠네. 그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게. 그죠? 나스닥의 요 지수인데 이제는 비추세 구간으로 들어갈 것이다. 비추세 구간. 그죠? 그래서 진로를 이렇게 예상을 한다. 그죠? 요렇게 이 안에 범위 내에서 움직일 거다. 그지? 그러니까 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이 내려왔어도 그죠? 그 라인을 딱 지켜줬잖아.
우리 시장이 강세였죠. 어제. 그죠? 미국 시장이 오늘 돌아 나왔고. 그런데 자, 우리 시장 지수하고 미국 시장의 지수를 한번 봐보세요.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의 코스닥은 거래소보다 더 세. 그러니까 코스피 하나 가지만 지금 비교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더 셌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모습하고 같습니까? 아니죠. 이게 더 센 거잖아, 코스피가. 그래서 우리 시장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 시장은 절대적인 레벨, 이익의 레벨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서 아까 돌직구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그죠? 연기금 수급과 관련해서 제가 그걸 설명을 하는 부분은 길기 때문에 빨리 하려다가 뭐 그거 했는데 시간은 없고 설명해야 될 내용들은 많고 하기 때문에 그죠?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죠? 밑으로 내려오면 받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외인이 매수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시장은 꾸역꾸역 21 이평선을 돌파해서 제반 이평선 부분을 돌아 나오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미국 시장은 박스. 그죠? 자, 지금 나스닥 선물이 2% 정도의 강세입니다. 그러면 2%면 26에 12, 1은 300포인트. 그죠? 320포인트 정도 강세면 여기 정도잖아. 오늘 미국 시장은 여기 어디에서 갭이 상승할 거다. 그지? 갭 상승을 요 정도 하겠지. 우리 시장은 이미 이 부분까지는 반영을 한 거예요. 낙폭과대 섹터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안 밀린 거야. 우리 시장이. 그죠? 자, 미국 시장이 김 기수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당분간은 이렇게 이 박스권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죠? 오늘 이거를 뚫으냐 아니냐. 그죠? 그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 자리가 왜 중요한 자리인지 알겠어요? 나스닥의 지수에 그죠? 그 11이평선 있는 자리 지금 나스닥 선물이 2%대 강세를 보이는 자리 이게 이 하락 추세대의 라인인 거예요. 그죠? 거기하고 겹치는 자리. 이거를 뚫어서 나면 이 박스권에서 저항을 받을 거고. 그지? 이거를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갔다가 두드려 맞느냐. 이것까지 예측은 제가 못해. 응? 왜? 미국 시장을 보면서 해야지. 그죠? 제가 미아리에서 팬티를 빌려 입고 와서 점쟁이 하듯이 하는 게 아니니까. 다만 제가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 부분, 아까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그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월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관의 주식 매수 비중, 이런 부분하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거를 단박에 이 박스를 뚫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으로 갈까? 응? 그죠? 그 부분을 한번 보는 거고. 그게 어렵기 때문에 종목에, 이 지수의 연관성이 높은 종목들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자, 테슬라. 실적 엑스판 나올 거는 다 알고 있었잖아,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엑스판 나왔는데 4.6% 올랐어. 많이 떨어졌잖아. 그죠? 그리고 실적 안 좋을 거라는 건 여러분들께 유럽의 어떤 나라들마다 50%, 60%, 70% 판매 감소, 무슨 감소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잖아. 그죠? 자, 여기서 지금 시간에서 5%, 6% 강세입니다. 그죠? 535, 520. 12불. 그러면 250불. 그럼 이 정도 어디에서 시작을 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 박스인데, 그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확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쉽지 않다. 그죠? 애플. 왜? 테슬라도 로보택시니 이야기 있고 하지만 지금 옵티머스. 그죠? 휴머노이드 로봇의 지금 히토리오 이것 때문에 생산에 차질을 빚는다.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부담 요인이니까. 그 다음 애플. 그죠? 이렇게 떨어진 녀석이. 그죠? 그리고 지금 관세 영향에 가장 직격탄을 받는 애플이. 그죠? 전자기기에 대한 유예를 한다 뭐다 해도 얘가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 올라가려면 뭡니까? 이 추세 라인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이게 하락의 추세인데. 그죠? 이렇게 하락을 하는 추세인데. 제가 조금 잘못 걸렸네. 그죠? 언더슈팅 나왔었던 너무 과하게 떨어졌으니까 되돌려 놨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이거를 바로 뚫고 갈 수 있을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를 보지 뭐. 엔비디아는 근데 보정이 이게 안 돼서 여기서 보는 건 설명하기가 좀 그거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얘가, 그죠? 지금 여기서 올라가서 이거 확 뚫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 그죠? 돌파할 수 있을까? 이거 돌파해서 간다는 건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상 잘 되고 글로벌 국가 협상 잘 되고 이래야지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자, 그건 이제 이게 종목으로 보는 종목에서 시장 지수를 예상하는 흐름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다시 되돌아가서 보는 겁니다. 그죠? 아까 이렇게 이야기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죠? 지금 이런 거는 그냥 뉴스고, 어디 갔니? 자, 요거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었잖아. 여러분들한테는. 그죠? 트럼프 일기 때도 그죠? 이렇게 오랜 기간 협상을 했다. 그런데 지금 그죠? 오늘 상승한 배경은 오늘과 나스닥 선물 상승의 배경은 딱 이 내용이야. 그죠? 어제 나스닥이 상승한 내용은 요거 스코펜센트에 관련 내용.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대중 무역 전쟁 완화가 예상이 된다. 그러나 만만치 않을 거다. 그죠? 시장은 반등에 목말라 했는데 스코펜센트가 투자가들을 만나서 뭡니까? 중국하고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인 거고 나스닥 선물이 강세를 보이는 건 장 마감 이후에 트럼프의 이 두 말. 파월 해임 생각은 없어. 연준 금리 인하 적극 나서야 돼. 이 이야기하고 중국 관세 145%는 너무 높은 수준이다. 이 이야기로 나스닥 선물이 뭡니까? 강세를 보이는 거예요. 자, 이 내용 중에 실제로 중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물론 물밑 협상은 하고 있겠지. 그죠? 지금 트럼프의 협상은 어떤 협상인 거냐면 여러분들 트럼프 일기 때 북한하고 핵과 관련된 협상을 하던 때 있죠? 그 협상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너 일로 와, 김정은. 나하고 담판 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따닥. 네가 원하는 거 따닥. 그거 맞아? 그럼 오케이. 딱 해서 카리스마 짱. 그죠?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시진핑 너 일로 와. 미국으로 건너와 임마. 내 관세 이렇게 때리고 너 일로 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세 협상 딱 해서 내가 봤지?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랬어. 그래서 시진핑이가 이렇게 후퇴했어.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시진핑은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야. 그죠? 저 물밑 관료들이 알아서 협상해. 협상 다 하고 나는 도장만 찍으러 움직일 거야. 이 협상이라고. 그러니까 그 간격을 메꾸는 데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고. 일기 때 트럼프가 중국 하나만 놓고도 그죠? 1년 반 이상의 협상이 진행됐는데 지금 글로벌 국가들하고 진행하면서 중국하고 지금 치고받고 하는 과정이 중국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결정할 거고 숫자도 정할 거니까 중국 관세 너무 높다. 이렇게 시장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줬다고 이게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없다고 보면 그죠? 오늘 미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라면 그죠? 내가 나는 6개월 이상 1년 이상 갖고 갈 거다라고 하면 그거는 저도 몰라. 그죠? 이후에 3개월 있다가 협상이 잘 되고 해서 돌아 나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단기적 흐름에서는 뭡니까?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은 내일 아침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지. 비중을 조금 줄이고 다시 봐야 되는 거죠. 시장의 흐름으로 보면 반대로 그죠? 내일 아침 부분엔 추세 유지하던 섹터 부분들이 오늘 조정받은 걸 한 번 더 조정받는 타이밍에선 사러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게 단기 시속 게임의 흐름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뭡니까? 파월과 트럼프의 트럼프와 베센트의 이런 온화적인 이야기가 시장의 온기를 불러일으켜서 추세의 흐름으로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 라고 본다면 오늘 종가에도 사야 되는 거지. 그죠? 낙폭과대를.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 근거가 지금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한 게 중국하고 협상의 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죠? 중국하고 협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잖아. 우리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 이거는 기대지. 현실이 아니지. 그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어떤 이야기?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 그죠? 이 지표가 하루아침에 바뀔 거다?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란 보고서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잖아. 그죠?
미란 보고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에 대한 포지션 관점이 되게 열악한데 열악하다는 건 뭡니까? 반등 시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생각이 더 강한데 그죠? 그런데 트럼프하고 베세트가 저런 이야기 해줬으니까 우리 이제부터 막 사러 들어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겠냐고. 그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그죠? 자, 그러면, 한 발 물러서서, 그죠?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90일 유예였었던, 그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협상하고 할 때 90일 유예 했었던 적도 있어. 여기. 그죠? 아이씨. 요게 2019년 1월 90일 대중국 관세 90일 유예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었던 적은 있어요. 관세 90일 유예를 하면서. 근데 미국 중국하고 관세를 유예하면서 이런 협상 부분을 바로 갖고 갈까?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반등이 좀 더 이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중국이 어떤 답을 내놔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그 답을 오늘 저녁에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중국의 답이 저 발언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또 발언을 해도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겠지. 지금은 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그죠? 악수하고 우리 관세 자존심 대결하거나 145, 125% 올렸는데 그거는 100% 이상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교육 안 하겠다는 거니까. 그죠? 150%, 200% 올려보니 아무 의미가 없지. 이미 100%가 넘었다는 건 미국에 들어가는 순간 그죠? 다 손해인데 팔 수가 없는데 그거 굳이 미국에 수출하러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죠? 100%가 넘는다는 건 그 정도의 효과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보편적 관세 10% 유예 10%로 하고 90일 유예로 바꿔. 이건 뭐? 무슨 관세가 장난이야 애들? 트럼프하고 트럼프 내각이 전부 다 뭡니까? 갑자기 푸스로 사서 시장 때려 박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콜로 다 바꿨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 그죠? 그 확률은 적잖아. 여튼 중국을 손보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고 지난주에도 얼핏 이야기했지만 지난주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먼저 이야기한 거구나. 죄송. 뭐냐면 지금 미국은 중국에서 지금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비중은 2018년보다 엄청 적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아진 거야. 우회 수출. 우회 수출. 뭡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중국산을 들어와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아니면 메이드 인 멕시코, 메이드 인 캐나다, 메이드 인 동남아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라고 미국에. 그러니까 욕먹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나라도 피해가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이게 미국이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갖고 온 피해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제품의 불량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 자체도 떨어질 수 있는 부담이 엄청나게 큰 거잖아. 이것을 세계 곳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선 열받죠. 그죠? 중국만 막아서 안 되고 주변 캐나다, 멕시코 막아야지, 한국 막아야지, 그죠? 동남아 막아야지. 자, 그런 가운데 이 부분도 다시 제가 여러분들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게 그죠? 파월 연준 의장은 원칙론자입니다. 그죠? 사실 미국 시장이 아까 차트로 보셨을 때 이때도 트럼프 일기 때 여기 어디야? 이렇게 하락하던 타이밍에 그렇게 이 금리 좀 선제적으로 인하하라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안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이 두 번째 더 박살이 난 거예요. 우리가 통화정책의 입안자는 파월이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죠? 경직된 사고의 데이터 의존형이야. 보는 것만 믿잖아. 그지? 통화정책 입안자는 지금의 경제 상황의 여건, 앞으로 경기가 과열이 될 것이냐, 아니면 침체로 들어갈 것이냐, 그 데이터를 보면서 예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긴축을 할 때도
좀 빨리 긴축을 했었어야 되는 타이밍에서 늦추다가, 그죠? 그러다가 금리를 또 갑작스럽게 버럭 올려버렸잖아. 그래서 주시장이 휴지증이 생겼던 거고, 그죠?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의 중국하고의 관세 전쟁에서 나름의 미국이 힘을 얻기 위해선, 그죠? 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필요로 하다고. 왜? 지금 이 상황으로 그대로 가면 경기 침체는 불을 보듯 뻔한 거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그죠? 사실 뭐예요? 해리스하고 뭡니까? 그렇게 금리 인하 안 하고 하던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하고 해리스 그 대선 경선 기간 때는 금리를 3번이나 연속해서 내렸잖아. 그죠? 응. 뭐 조금 앞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선 파월이 금리를 인하 안 하는 게 안 좋은 거기도 하지. 자, 그런데 이때는 그렇게 12월 저점이 난 이후에 되돌아 나오면서 반등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틀려. 왜냐하면 지금은 글로벌 국가 전부 다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보편적 관세 10%가 기본 베이스로 깔리기 때문에 이런 그림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다. 여기서 제가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 요 색깔, 그죠? 연한, 연두색. 요때가 금리 인하 시점이었습니다. 응? 금리 인하 한다니까 떨어지고, 금리 인하 한다니까 떨어지고. 그죠? 금리 인하 3번째 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지. 이해되세요? 첫 번째 금리 인하와 두 번째 금리 인하 때까지는 오히려 금리 인하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이해되십니까? 이 흐름 부분들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은 그거보다 조금 더 안 좋았었어 사실. 2019년에 더 전저점을 하회하고 내려왔었는데 저는 이것까지 굳이 비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 요때는 2017년, 2018년 요때는 반도체 호황이래 갖고 우리 시장이, 그죠? 종합주가지수 2600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였단 말이에요. 그죠? 나머지 섹터들은 별로 힘을 못 받고 그런 와중에 뭐예요? 저런 관세 영향 때문에 지수가 급락을 해서 했었던 영향, 또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중간재들이 중국에 많이 수출됐었던 영향,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었던 부분이니까 그때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방산, 그죠? 조선, 그죠? 이런 쪽 섹터 부분들이 지수를 일정 정도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이 1차 때의 모습하고는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전 저점을 깰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저는. 이해되시죠? 거기다가 좋든 싫든 간에 4월 9일인가? 그죠? 4월 9일부터 3개월 동안 관세를 유예받았잖아. 그죠?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 4월 24일, 그죠? 9시 반인가? 그때부터 미국하고 본격적으로 협상에 시작을 하잖아. 거기다가 6월 3일까지 대선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돈이 좀 풀리잖아. 그죠? 돈이 풀린다는 건 뭡니까? 내수가, 그 안 좋은 내수가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번 반등 이 타이밍 부분에는 오히려, 그죠? 반도체나 이런 수출주에서의 비중은 조금 줄여서 내수 쪽에 조금 넣어도 괜찮다. 저 종목은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죠? 6월 달까지 지금 4월 9일이니까 뭡니까? 5월 9일, 6월 9일, 7월 9일, 뭐 7월 초, 요 라인까지는 유예 아니에요. 유예 아니에요. 그죠? 유예니까 나름 운신의 폭인데, 그런데 그 안에 협상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이제 데드라인이 가까이 올수록 또 부담을 시장은 느끼게 되지. 관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미국 입장이라면 중국이 타겟이라면 일본이나 우리나라, 그죠? 호주나 뭐 캐나다나 이런 우방국들의 관세 협상은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은데, 그죠? 트럼프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으니까, 그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만 국부를 유출하지 않는 선에서 관세 협상을 제대로 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죠? 방위비 분담금 많이 해주고, 그죠? 그리고 저 농수산물 많이 수입하고 이러면서 관세율 낮춘다면 그거는 득이 별로 없지, 국가적으로. 그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국부 유출이 적은 상황에서 관세 협상을 얼마만큼 잘하느냐. 그게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숙제인 거고. 근데 일본이 미리 협상을 했는데도 제대로 된 결과를 아직까지 못 갖고 왔다는 건 이렇게 되면 지리지리한 거고.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협상이라는 건 그렇게 쉽지 않다. 그죠? 그래서 아까 다시 되돌아가서 베센트하고 트럼프가 이야기한 내용, 그것만 가지고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그죠? 그리고 어제 HD 현대일렉 그 실적 발표하고 10% 급락하는 걸 보고 깜놀하셨을 건데 세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실적을 발표를 해도. 그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죠? 왜? 매출액이 엄청 좋았어. 영업이익도 예상보다 좋고 사상 첫 1조 매출 돌파하고 그죠? 전분기 대비 매출 26% 증가하고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69% 증가한 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10% 급락. 그죠? 오늘도 하락했을걸? 그죠? 그런데 수주가 줄었잖아. 그리고 주 매출의 반 가까이 반 이상이던 이 전력기기 매출이 확 줄어버렸잖아. 이걸 부담스러워하는 거거든. 응? 이걸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전력기기 매출 비중이 높은데 이게 확 줄어들어온 거예요. 그게 어디하고 맥을 같이 하냐면 뭡니까? 이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그죠? 지금 미국은, 그죠? 이 캐펙스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감소.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면, 그죠? 이렇게 관세가 어떻고 막 이렇게 난리 부르실 듯 하고, 지금 달러도 팍팍 떨어지고, 환율의 변동성도 센데, 그죠?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하고 투자 쾅쾅쾅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파도가 끝나는 타이밍까지는 좀 시차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아까 그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런 전력기기 쪽도 그런 영향권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자, 거기에 기업들의 실적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내일이 실적이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되죠, 그죠? 삼성 SDS, HD 현대, 중공업, 조선주,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은행주, 그죠? 이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발표될 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전반적으로 그죠? 시장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반등 흐름이 나오면 좋지, 그지? 좋은데 좋은 가운데에서도 확률이 적을 때는 접근을 자제하고 아까워도 비중을 좀 줄이고 이런 부분도 필요로 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을 바라볼 때, 그죠? 우리 시장도 꾸역꾸역 오늘 1.5% 반등이 들어온 시장이고, 근데 가장 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저항선 라인이기도 한데 요 라인은 매물벽이 엄청 크게 있는 라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박에 뚫기는 쉽지가 않은 지수 라인이라고. 그래서 지수가 다소 정체를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 타이밍에 와 있다. 그죠? 그러면 그런 흐름 부분들 속에서 지금 외인들 부분의 수급 구조나 흐름들을 봤을 때 외인들은 뭡니까? 오늘도 역시 장중에 선물도 팍 줄였네. 그죠? 장중에는 6천 계약, 7천 계약 사다가 그죠? 지금 외국인들의 일별 부분 보게 되면 코스피 열납팔고 있죠. 그죠? 이게 코스피 매도. 그죠? 반대로 연기금만 줄기차게 매수. 그지? 오늘 금융투자는 낙폭과대 종목들 단타로 쭉 들러왔고 왜? 나스닥 선물 플러스잖아. 그지? 오늘 반도체 소부장하고 2차전지 끌고 내일 테슬라 올라가고 엔비디아 올라가고 애플 올라가서 아침에 빵 뛰어놓고 때려야지. 이러면서 금융투자 얘네들은 추세로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라 날라리 근성의 단타하는 애들. 그죠? 증권사 애들. 그 물량이 들어온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기 그건 수급 흐름으로 보게 되면 유혹해서 때리는 쪽으로 들어온 거라고. 그런 흐름들이라면 연기금 쪽에서 매수 들어온 종목이나 섹터 부분을 바라보는 게 나은 거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추세를 유지하는 MSCI 리밸런싱 부분에 포함될 수 있는 기업이 삼양식품하고 하나시스템이잖아요. 그죠? 하나시스템이나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지금 추세 오늘 해볼 날에다가 뒤통수 맞았지만, 그죠? 요건 이렇게 한 번 더 밀려서 5일, 10일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박스 하단 매수.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MSCI 리밸런싱에 딱 포함됐다고 외국인 자금 들어오면 그때 때리고. 그죠? 그런 흐름 부분들을 갖고 가는 부분. 반대로 낙폭이 심해서 반등하는 애들. 그죠? LG전자, LG이노텍 이런 거 따라갈 겁니까? 그죠? 많이 떨어졌다고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 많이 떨어졌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가치의 훼손이 없이 떨어진 거라면 들어가야지. 매수해야지. 가치의 훼손이 있이, 그죠? 떨어진 거라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죠? 항상 주식은 비단 LG노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가치의 훼손이 없이 내려온 거라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의 주변 여건이나 얘가 여러 가지 경영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매출이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줄어들어서 주가가 내려온 거라면 그거는 싼 게 아니지요. 그죠? 항상 여러분들 주식에 있어서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거죠.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은데 여러분들, 그죠? 내가 명예퇴직하고, 할 일이 없어서 특별히 돈은 조금 벌어야 되겠는데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어서 자영업 뭔가를 하겠다고 해서 치킨집 뭐를 한다 해. 근데, 그죠?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사람도 별로 안 팔리는 자영업 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그죠? 매수해서 하려고 하는데 손님도 없는 가게는 싸겠죠. 손님이 많은 가게는 비싸겠지. 그죠? 이건 여러분들 잘 안 들어오겠다. 제일 쉬운 건 강남의 아파트, 강남의 부동산은 안 빠지잖아. 응? 빠져도 크게 안 빠지고 되돌아 나오면 빨리 들어오잖아. 그런데 저쪽에, 그죠? 학군도 안 되고 공장도 없고 해서 별 볼 일 없는 데는 빠지면 제일 많이 빠지고 되돌아 나올 땐 별로 반등이 만만치 않게 들어오잖아. 그거 똑같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야. 올라가는 라인이 그렇다고 해서 지난주 여러분들께 얼핏 이야기한 것처럼 실적도 안 되는데 이거 많이 빠졌다. 상주건설 고점에서, 그죠? 56,000원짜리가 3만 원 싸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브릿지바이오 테라 이거 이름도 어려운데, 그죠? 9,280원 하던 게 1,237원? 나 잠깐 들어가서 1,500원에만 팔고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주식에서는 망한다고. 훼손된 뉴스나 훼손된 뭔가가 있다면 그런 주식은 안 하는 겁니다. 그죠? 더디게 간다라고 일봉으로는 제가 이 파마리서치 설명드릴 때, 그죠? 작년부터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파마리서치. 일봉으로 보면 안 올라간 것 같아. 왜? 하루 올라가고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루 올라가고 떨어지고. 근데 월봉으로 봐야지. 그죠? 지수하고 상관없이 올라오잖아. 근데 일봉을 면밀히 보면, 그죠? 이거 하루 올라가고, 이 봉 모습 보세요. 빨간 거 음봉, 빨간 거 음봉, 파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쭈르륵 하면 올라간 거야. 이게 추세 매매예요. 그런 종목들에서 공략의 포인트를 잡을 거냐? 그런 종목들의 매수를 기회를 잡을 거냐? 아니면, LNF, 그죠? 지금, 15%, 12% 반등했어? 요거 조금 더 반등할 거 보고 들어갈 거냐? 그죠? 이거 여러분들 선택이지. 저는 참고로 이야기하면, 월봉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반등이 들어오는 건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죠?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뭐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새로 회원님이 들어오셨을 때 여기서 팔았나 그래. 팔으라고 제가. 응? 이거 여기서 막힙니다. 한번 제대로 들어올 때 비중을 줄여라. 이거 들어올 때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거 다로 들어온다. 응? 내가 2, 3년 장기 투자할 것 아니라면 여기서 팔아라 이거. 아까워도 안 그러면 또 내려간다. 여기서 부닥쳐서 여기서 돌아 나오면, 그죠? 돌아 나오면 어떻게 해요? 돌아 나오면 다시 내려와서 지지고 복구하면서 지져야 돼. 지지는 거 다 지진 다음에 조금 비싼 가격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때도, 그죠? 그렇게 지지는 걸, 여기서 더 반등 들어와서 여기서 이거 34만 원인데 지금 20만 원인데 이러다가 내려오고 거기 지지로 들어와서 여기서 팔아야 될 자리에서 안 팔고 또 기다리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 그죠? 여기 이 라인이 들어오게 되면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다른 거 사지 말고 얘가 돌파해서 지지가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도 된다고. 보유한 사람이야 어쩔 수 없지 지금은. 그죠? 이제 그 기업하고 땅에 묻어야지. 그지? 그러나 비중이 너무 높다면 이렇게 이게 주 추세로 내려오는 선이라는 게 보여지잖아. 그죠? 여기만 오면 부딪히는 거. 여기만 오면 나는 왜 이렇게 약해지나? 그죠? 그 종목들이 있어. 그 주 추세가. 나는 왜 거기만 가면 약해지나? 그게 주 추세의 상단의 저항이니까. 반대로 이쪽으로 들어오면, 그죠?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잡고 이 추세 라인에서 하단으로 들어오면
다시 복귀하고자 반등을 하는데 이거 반등하러는 매수를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식에. 이것도 저점에서 잡으면 한 30%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락의 추세로 요거 이렇게 들어가서 먹을 수 있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내려오면 내가 싸다, 많이 떨어졌다라고 샀기 때문에 절대 손절을 못 해. 그러면 계속 끌려간다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조금 높게 주고 살래. 어떤 상황이 주 추세를 다시 확보하면 그 주 추세를 확보하는 게 올랐다 내려서 이 추세 라인을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때인 거예요. 주식은 내가 제일 싸게 사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죠? 올라가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 자, 나스닥이 아까 2018년도에도 그랬고 지금 25년에도 마찬가지예요. 2년 동안 급등하던 추세를 이어오던 미국 시장이 2018년 아까 쫙 보세요. 2018년, 19년 추세 라인을 딱 보면 얼마나 섹시하게 잘 올라왔어요. 2016년부터. 그죠? 2016년부터 좋아하고 쫙 올라왔어요. 쫙. 쭉쭉쭉쭉쭉쭉. 그죠? 그게 지지받아야 될 때 지지받으면서 계속 고. 못 먹어도 고. 그죠? 그러다가 관세가 제대로 터지면서 이 추세를 깨니까. 그죠? 이 추세를 깨니까 확 떨어지잖아. 응? 다이렉트로 3개월 만에. 이번에도 비슷해. 그죠? 2023년부터 얼마나 줄기차게 올라왔습니까? 2023년, 2024년. 그죠? 2024년 여기서 쭉 이게 저점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타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쭉 여기서 한번 타고 여기서 한번 타고 이러면서 계속 올라와. 이렇게 이게 강력한 지지라인인 거야. 이 연장선을 깨면 하락 추세로 놓은 거야. 그죠? 여기서 하락했다가도 되돌아나오니까 이거 돌파 못하고 내려온 거잖아. 그러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이거 하락한 만큼은 기본으로 떨어져야 된다. 이 폭만큼은 기본으로 떨어지고, 그죠? 이거 폭만큼은 기본 떨어지는 거예요. 이 추세 라인을 깼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한 번 더. 그죠? 그런 식의 움직임이 전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의 보유한 종목의 추세는 어떠냐? 그죠? 그리고 관세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관세가 중국하고 협상한다고 트럼프하고 파월이 얘기하는데 관세가 없어지는 거냐? 아니다. 15% 20%의 관세 부과 지점은 여기다. 그죠? 이 지점 요거 조금 더 써야지. 15% 20% 관세 지점이 여기다. 지금 보편적 관세는 10% 진행되고 있으니까 10%는 당연히 진행되는 거고. 그죠? 거기에서 앞으로 국가별 관세 이 부분이 진행되는 건데 여기를 이렇게 바로 뚫고 갈 수가 있을까? 쉽지 않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게 뭡니까? 지난주부터 미국 시장은 등락이 펼쳐지는 비추세 구간으로 간다. 그죠? 비추세 구간으로 간다. 그죠? 여기와 여기 라인에서의 비추세 구간으로 간다. 그러면 내일 오르고 저항받고 다시 내리고 오르고 하면서 이렇게 그러다 가다가 5월 7일 FOMC가 열려서 거기서 5월 1일 날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나 ISM 고용지수나 이거 안 좋게 나왔는데도 아직도 지켜봐야 됩니다라고 파월이 이야기하면 한 번 더 휘청. 그죠? 요번에 수치가 좀 안 좋아서 다음 FOMC에는 다소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까라고 비둘기적인 얘기를 하면 그때 좀 반등.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을 한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확 떨어지고 확 올라가고 이거보다 비추세 구간의 움직임에 염두에 두고 오늘까지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쫓아가는 흐름을 보이는 건 아니다라고 본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는 제 사이트는 아니지만 아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그죠? 우리 보유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그러한 시장관을 갖고 시장 흐름에 있어서 어떻게 움직이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으니까 시장 상황하고 나름 추종을 할 거냐 아니면 낙폭과대의 흐름을 갖고 갈 거냐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이, 그죠? 5천만 원 이상이시거나 좀, 시장에 대해서 하루하루 이게 초단타가 아니고, 그죠? 괜찮은 종목, 그리고 밀려도 더 살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저 김기수. 그죠? 기호 없습니다.
농담이고, 하여튼 혼자 하기 힘드실 분은 같이 한번 해도 괜찮다. 지금은 우리 시장은 그런 때다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 예, 광일님도, 기쁜 조약돌님도, 강빈님도, 그러지 말자님도, 그죠? 그러지 말자, 싸우지 말자, 떨어지지 말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수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글 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막 힘이 나서 많은 이야기한 것 같아. 그제? 익절 플러스님, 우리 무료 카톡방에 계시는 분이구나. 매번 하트 이렇게 찍어주시는 분, 그죠? 그 정도 예의는 있어야 되는데, 그죠? 제가 종목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예? 근데 시황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올리는데, 익절 플러스님은 사람이 되신 것 같아. 건방지게 제가 평가하자면 적어도 그죠, 무료라고 해도 기본적인 예의, 주식이 암만 메마른 시장이어도 그 정도는 예의잖아요, 서로. 그죠? 그래야 올려줄 마음이 있는 거고, 그죠? 이셔 플러스님, 그 한 분이 1번도 저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